안녕하세요. 토플 강사 이예솔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토플 라이팅 중에서 독립형이라는 문제 유형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자, 독립형 문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한번 개요도 살펴볼 거고요. 또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팁들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독립형 문제 한 번이라도 토플 좀 봐보신 분들은 독립형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게 off topic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끔 아이디어를 쓰는 브레인스토밍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꿀팁들 몇 개 오늘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 본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 한번 개요를 살펴볼게요. 우리 토플 라이팅은 통합형 문제가 있고 독립형 문제가 있죠. 통합형은 말 그대로 reading과 listening이 나오고 그걸 통합해서 요약문을 작성해야지 됐다면 독립형 문제는요. 우리 그런 reading이나 listening은 전혀 없이 바로 특정한 주제가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그 근거와 함께 같이 뒷받침해 주시면서 써내려가 주시면 돼요. 에세이 작성 시간은요. 30분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30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도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에세이를 다 작성한 후에 마지막으로 뭐 틀린 부분이 없는지 체크까지 전부 다 포함된 시간이 이 30분 안에 다 채워주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독립형 문제 한번 실제 시험의 화면은 어떻게 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옆에 direction이 제일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read the questions below 밑에 있는 질문을 읽어봐 하면서 30 minutes 우리 30분 주어진다고 했죠. 이 안에는 plan도 하고 write도 하고 어떻게 에세이를 썼는지 다시 한번 체크업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야지 돼.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300자, 미니멈이 300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나는 300자 이상을 써야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렉션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퀘스천이 나와요. 여기서는 뭐 agree, disagree라는 문제로 나왔지만 문제 유형, 패턴은 제가 좀 더 본 수업 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agree, disagree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유형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찬성의 반대라고 하면서 밑에 우리 센텐스가 나오고 그 센텐스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신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거쳐서 아웃라인을 잡은 걸 토대로 에세이 쓰시고 체크업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독립형 문제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프토픽이 안 나기 때문에 질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파악한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해주셔야겠죠. 자, 바로 에세이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인의 아이디어, 에세이 어떤 걸 쓸 건지 생각을 미리 한번 어느 정도는 브레인스토밍 해놓고 시작해 주시는 게 내용이 산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아웃라인도 잡아주셔야 돼요. 바디 1에 어떤 걸 쓸 건지, 바디 2에 어떤 걸 쓸 건지 대략적인 형식 아웃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이 시간이 총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잡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에세이 쓰는 시간은 30분이 아니라 아까 3분에서 5분도 빼야 되고 마지막에 체킹 어떤 거 틀린 거 없나 뭐 맞춤법이 아니죠. 스펠링 같은 거 틀린 게 없나 그래머 틀린 거 없나 풀스톱 같은 거 내가 혹시 안 찍은 건 없나 이런 거 확인하는데도 한 1, 2분에서 2, 3분 정도는 투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총 우리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에세이 쓰는 시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에세이 쓰는 시간은 30분에 꽉 채워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한 20분 안에 다 쓰는 걸 항상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조금 더 널널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체크업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커리큘럼은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나서는요, 독립형 템플릿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 템플릿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한 문법과 다양한 표현, 그리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문장들이고요, 형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공부해 두셨다가 시험 때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에세이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드실 거고 특히나 좀 단기간 안에 점수를 빨리 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 같은 것들도 좀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프토픽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계속 수업 시간마다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토픽이 일단 나면 최소 우리가 감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에세이를 잘 썼어도 토픽 자체가 벗어나서 잘 썼으면 우리가 20점 넘기가 어려워요. 자,
에세이 우리 그 writing은 30점 만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20점을 못 남겼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근데 문법도 잘 알고 단어량도 굉장히 풍부하고 잘 썼는데 왜 그러지 하시는 분들은 다 오프토픽이기 때문에 우리가 20점을 넘기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점이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 연습과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해야지 이 우리가 오프토픽 안 나고 주제와 연관돼서 쓸 수 있는지 이런 연습들 토플에 적합한 그 라이팅 센스를 한번 길러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브레인스토밍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같은 걸로 우리 브레인스토밍 하는 연습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세이다 보니까 형식이 어느 정도 있죠. introduction인 서론, 그다음에 body, 본론, 그다음에 conclusion인 결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각각 문단들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안에 풀 에세이 쓰는 연습도 해주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시간 안에 못 쓰시는 분들은 이때를 연습해가지고 빨리빨리 타이핑하는 연습도 좀 해주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시간 감각도 늘리는 연습을 이때 하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컴퓨터로 제가 토플과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한번 미리 보실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실제 시험 보듯이 쭉 한번 테스트를 보실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시험장에 가셔도 크게 달라지거나 당황하지 않고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커리큘럼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점수표 한번 살짝 볼게요. 자, 라이팅 점수표는요. 우리 30점 만점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그 examiner가 주는 점수는 5점 만점으로 주고 있고요. 이 5점 만점 안에는요. structure 그 에세이의 구조, 그다음에 컨텐트, 우리 뭐죠? 내용적인 면이죠. 결국 그래머나 아니면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잘못된 건 없는지, 그다음에 보캡은 우리가 다양하게 똑같은 표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다양하게 좀 알맞게 적합하게 썼는지 이런 것들까지 합쳐가지고 5점 만점으로 포인트가 나올 거고요. 통합형에서 5점 만점 중에 몇 점? 독립형에서 5점 만점 중에 몇 점?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평균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 4점이 나왔다? 그러면 4점은 25에서 26 정도 해당된다. 뭐 4.5가 나왔으면 28이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구성이 되게 돼요. 자, 채점 기준.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내용이요. 만점이 나오려면 이 5점이 나오려면 정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전개를 해주셔야지 되는 건 당연하고요. 어휘나 문법상 실수가 거의 없어야지 돼요. 거의 진짜 한 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리가 거의 없어야 되고 물론 뭐 하나도 없어야지만 5점 만점은 아니긴 해요. 한두 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허위 용납이 되는 그런 범위에 있지만 가능하면 거의 없다라고 봐주셔야지 되고요. 다양한 표현, 아까 보캡에서도 우리가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같은 거 똑같은 표현을 너무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법 패턴만 계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을 사용했고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통일감 있게 일관성 있게 주장이 뭐 이를 갔다 저리 갔다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통일성 있게 깔끔하게 잘 쓰신 글일 때 5점 만점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 밑에부터는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수가 깎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휘나 문법 같은 게 조금 많이 틀렸다. 그치만 내용적인 면은 괜찮아. 읽을 때 잘 읽어지고 논리도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형식도 아주 잘 썼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딱 떨어졌어라고 하면 우리가 4점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방해를 주진 않지만 오류들이 좀 많을 때 4점 받는구나. 자, 3점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이나 언어 사용의 실수도 많고 내용에 있어서 약간 애매모호해. 아까 4점은 내용은 좀 괜찮았어. 내용은 깔끔했어. 근데 어휘나 아니면 문법 실수가 좀 많았을 때 4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어휘나 문법 실수도 많지만 내용적인 면도 뭔가 그렇네. 타당하네 라고 딱 읽자마자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뭐지? 무슨 말이지? 모호하고 약간 애매모호할 때 이럴 때 우리가 3점이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점 같은 경우에는요, 언어상의 문제, 당연히 문법, 어휘가 굉장히 많이 틀리고, 요점, off topic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점도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얘가 이 요점이 뭔지 파악을 못했거나 아니면 표현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 2점. 그리고 언어 수준 자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무슨 에세이를 쓰고 싶었는 건지 전혀 내용 파악이 안 될 때는 1점까지 나올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에서도요, 타당한 근거들이 정확히 나와 주셔야지만 4점 이상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 어휘 이런 거 안 틀리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너무 막무가내로 그냥 개인적인,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경우에는 4점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허용될 만한 그 범위에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4점 이상 나올 수가 있다 봐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근거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런 example 같은 게 너무 부족해서 서포링을 충분히 못 해줄 경우에는 3점으로 우리가 깎여서 나올 거고요. 문제 주제나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2점. off topic은 1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타당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냥 내가 내 맛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밀어붙인다고 만점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어휘나 문법을 완벽하게 썼다고 해서 만점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독립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와 관련된 그런 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근거들과 함께 설득력 있게 나와 주셔야지만 4점 이상이 나와요. 자, 넘어가서요. 우리 독립형 문제는 그럼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근거와 함께 작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시험 태스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 동안 300자 쓴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스트럭처 부분에서 완벽하게 잘 썼네. 아까 우리 채점 포인트에 스트럭처 1번으로 있었죠. 그래서 스트럭처를 잘 갖춰주셔야지 되지 그냥 막 쓰는 건 아니다. 자, off topic을 항상 주의해 주셔야지 돼요. 우리. 자, question types 볼게요. 아까 우리 예시로 봤던 그 시험 화면은요. Do you agree or disagree 하는 찬반에 대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었죠. 근데 찬반형 말고 우리 선호형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some people은 우리 prefer A 어떤 거를 선호해? But others prefer B.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선호하네. Which do you prefer? 너는 그러면 어떤 걸 선호하니? 라고 하면서 A라는 선택지와 이거 vs예요. B라는 선택지를 줘놓고 너는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한번 주장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근거도 설득력 있게 한번 말해보렴이라고 하는 게 선호형 문제 에세이 토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선택형이라고 그래서요. Choose one from 하고서는 A, B, C 세 가지 정도의 옵션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가장 적합한 거 아니면 최고라 생각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대답을 근거와 함께 뒷받침되는 근거와 함께 말씀 에세이를 써주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만 하는 것보다 한번 실제로 보는 게 낫겠죠. 자, 첫 번째, do you agree or disagree 문제 유형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와 뭐 중에서 골라주셔야 돼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중에서 골라주셔야지 돼요. 자, 그러고 나서는 반드시 뭘 읽어봐야 돼요? 이 주제인 센텐스를 읽어봐 주셔야겠죠. Ability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one's mistake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a leader can possess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러한 그 능력으로 뭔가 실수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너는 찬성해 반대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경우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돼요. 찬성해 아니면 반대해?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specific reasons니까 우리 복수로 나왔어요. 하나 쓰는 것보다는 그 이상 좀 써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example도 해봐 라고 했으니까 그냥
딱 주장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시도 좀 같이 들어주세요. and였죠. or이 아니기 때문에 reasons도 나와주시고 example도 나와주시고 to support your answer. 너의 그런 그 생각에 대답에 뒷받침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이유랑 예시까지 들어서 좀 말해주렴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유와 example 같은 것들을 녹여내 주셔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가능한 다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문제 유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Which do you prefer? 뭐죠? 어떤 거 더 선호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A라는 그 선택지랑 B라는 선택지 중에 너는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얘기해봐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For their children's benefit, some busy parents choose to spend their time ensuring that their children have fun. 자, 어떠한 그 바쁜 부모들은요, 우리 choose, 선택한대. 어떻게 하기를 to spend their time. 어떤 시간을 보내려고 하냐면요, 우리 their children have fun. 아이들이 좀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요, others choose to focus on helping them with their schoolwork. 하지만 다른 B라는 사람들 그룹은요, 우리 어디에 집중을 해요? helping, 도와준대요. with schoolwork. 학교 그런 과제나 학교 그런 일들 관련해서 도와주는데 집중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자, 어디 있어서요? 목적은 for their children's benefit. 아이들한테 어떤 게 더 이로운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그룹의 사람들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주는 게 더 이롭다. B라는 사람들은 어때요? schoolwork에 좀 같이 집중해주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A, B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합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reasons하고 example 들어서 설명해봐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A랑 B 중에 선택지 선택하고 이유를 예시와 덧붙여서 같이 한번 녹여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네요. 자, 또 문제 유형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think is the best?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 Way for a student to make a friends. 자, 학생들이요, 우리 친구를 사귀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왜 그런지 마찬가지 이유와 example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보면 doing volunteer work, 우리 뭔가 자원봉사하는 거, joining a sports team, 우리 스포츠 팀에 가입해서 스포츠를 같이 하는 거, traveling to foreign countries, 외국으로 여행 가는 거,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친구와 가장 사귀기 좋은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지 선택해서 에세이를 써주시면 되는 이런 문제 유형도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 유형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에세이를 직접 바로 쓴다기보다는요. 고득점 받는 방법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 쓰면 되는지 좀 그 마음에 생각에 좀 담아두고 그다음에 이제 에세이를 시작해 주셔야지만 항상 까먹지 않고 이렇게 써야지라는 방향성이라는 게 세워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자, 우리 독립형 문제는요. 본인의 주장과 근거를 들라고는 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되게 그 똑똑한지를 보려고 한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 자주 나오는 기출에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단어들 그 토픽별로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하시면서 그 정도 전문적인 용어나 생각 같은 것들만 정리해 두신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내는 연습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되게 뛰어나고 엄청 프로페셔널한 엄청 전문적인 용어들만 써야지만 고득점 나는 거는 아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보는 거고 효과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는요, 우리 두 갈씩 구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삼각형 모양을 좀 생각하시면서 항상 에세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딩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초반에는요, 주제가 broad하게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인 크게 좀 큰 맥락에서 주제가 이래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장과 근거가 조금씩 더 narrow down 하죠. 좀 더 specific하게, 좀 더 자세하게, 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시까지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으로 조금씩 엄청 broad한 범위에서 조금 더 깊이, 깊숙하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서 결국 예시까지 나오면서 끝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도 에세이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 이해하는 부분, 일관성 부분, 명료하게 쓰는지, 다양성 이런 것들이 우리 채점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서 써내려 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주제를 이해해 주시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명료하게 본인의 생각을 다양한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표현력을 가지고서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에세이 스트럭처도 우리 중요했죠. 에세이 스트럭처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introduction, 서론이죠. 서론 부분을 써주실 거고요. body는 우리가 뭐 2개를 반드시 써야지만 돼. 안 쓰면 우리 점수 절대 못 받아는 아니지만 보통적으로 우리가 에세이는 300자 이상을 써야지 된다라는 그 미니멈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우리가 썼을 때 body를 2개 정도로 나눠서 썼을 때 가장 그 분량이 적절하게 나눠 떨어졌고 바디 1만 가지고 300자 이상을 막 쓰려고 하다 보면 내용이 지지부진해지고 보통 막 질질 끌면서 똑같은 중복되는 표현이나 말 같은 거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바디 1만 가지고 길게 쓰는 것보다는 바디 1, 2를 적절하게 끊어가지고 우리가 예시와 주장, 근거 이런 것들을 적합하게 쓰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디 1, 2, 그 다음에 마지막엔 결론 이렇게 해서 우리 패러그래프는 총 4개 정도 쓰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바디 인트로덕션에 어떤 내용을 쓰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인트로덕션은요 도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세이 쓰실 때 약간 오늘의 토픽이 뭔지 그리고 읽는 examiner한테 첫인상을 좀 강력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grabber 뭔가 나 에세이 이런 거 쓸 거야. 좀 나에게 집중을 좀 해봐. 라는 도입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주제를 살짝 언급하시면서 이 문장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써주셔야지 돼요. 시작하는 스펠링은 대문자로 쓰시는 거.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 굉장히 first impression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인상이 여러분들 좀 오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에서도 첫 문장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주제만 살짝 언급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써주셔야지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반대 입장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거예요. 내 의견을 그냥 바로 내보내는 것보다 우리 300자도 또 이상 채워야 되니까 반대 사람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좀 더 논리적으로 보여. 너무 내 주장만 그냥 딱 하고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일부 인정은 하지만 나의 의견은 그 다음부터 나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의견 thesis statement라고 하는데요. 나의 의견이 반드시 나와야지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의견이 꼭 나와야지 된다. 자,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거고요. 바디에서는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나오겠죠. 바디 1에 대한 topic sentence라고 하는 소주제문이 첫 번째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주정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겠죠. supporting 해주는 근거가 나와 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시도 들어봐 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시도 사건이나 행위 같은 것들을 좀 예시 상황을 한번 써 내려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바디2도 맥락은 똑같아요. 다만 이유가 두 번째 이유, 다른 이유가 나올 거죠. 바디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제문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주장을 각 바디에 하나씩 해서 2개의 주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장이 2개라기보다는 근거가 2개라고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토픽 센텐스를 쓰시고 마찬가지로 서포링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삼각형 모양으로 조금씩 narrow down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conclusion에서는 정리 및 요약. 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약간 introduction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좀 더 짧게 우리가 요약해서 그래서 내 생각은 이거야 라고 샌드위치로 위와 아래에서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혀주면서 끝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럭처는 가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연습하실 때
우리가 빨리 고득점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고득점 비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연습하실 때 항상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에세이 연습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주제. 브레인스토밍을 잘해야지만 에세이 스타트가 좋겠죠. 브레인스토밍을 못하면 에세이 아무리 내가 잘 쓰려고 해도요. 일단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쭉 다 에세이가 무너져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주제를 잘 파악해 주신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좀 신경 써서 하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브레인스토밍 잘하기. 자, 일관성 있게 글을 쓰시는 연습이 잘 돼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일관성 있게 쓰는 글은요. 아웃라인 잡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뭐 그냥 대충 생각하고 한두 단어 끄적거리다가 에세이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죠 우리 인트로덕션에서는 내가 뭘 쓸 거고 그다음에 바디 1에서는 이런 내용, 바디 2에서는 이런 내용, 컨클루션에서는 이런 내용 쓸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아웃라인을 디테일하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topic sentence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supporting sentence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시가 있었죠. 그래서 요 정도 한 3개 정도 아이디어에 뭐 쓸 건지 정도 아웃라인을 미리 잡아주시면 글이 산으로 가거나 횡설수설하거나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걸 피하고 우리가 일관성 있게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바디 하나에는요, 아이디어 하나만 나오셔야지 돼요. 바디 1에다가 아이디어를 막 이것저것 욕심껏 너무 많이 쓰시면 문장 그 논리력이 떨어지고 내용이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그러한 논리력 없는 에세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바디 하나에는 딱 토픽 센텐스 하나, 그 다음에 서포링 거기를 그 토픽 센텐스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계속적으로 주장 이렇게 주장이 여러 가지가 나오시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쓰는 방법은 아웃라인 잡고 바디 하나에는 아이디어 하나만 쓰고 그거를 서포팅 해주는 문장들로 채워나가신다. example까지 내가 한번 생각을 미리 해보면서 써보자.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명료하게 쓰는 연습은요. 구체적인 표현 같은 것들을 사용해 버릇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는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렵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 because를 항상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항상 같이 문장을 엮어서 말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래 저래 팩트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돼. 라고 해서 원인 때문에 결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문장을 항상 연결해주는 습관을 들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시 드는 연습도 좋아요. such as 해서 뭐 아니면 for example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약간 애매모호하고 뭉툭한 문장이 된 것 같다. 너무 추상적인 글인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시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 파악하기가 좀 더 쉽겠죠. such as나 for example. then by 같은 경우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좀 자세하고 스페시픽하게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시는 게 에세이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다양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당연히 vocabulary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겠죠. 단어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단어를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쓰는 연습이 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마다 그 문장, 어울리는 문장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 쓰시면 조금 어색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어울리는 문장에 녹여내는 연습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정확한 문법과 다양한 문법 그리고 수거 같은 것들 암기했다가 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항상 이 4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제에 맞게 작성하는 거 기억 항상 해주셔야지 되고요. 주제에 관련된 근거와 사실은 항상 구체적으로 쓰자.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꼭 포함시켜서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억지스럽게 쓰면 안 돼요. 우리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꾹꾹 나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럴듯한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그런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뒷받침해 주셔야지 되고요. 좀 다른 선택지와는 차별화된 이유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어디에든 들어맞을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아이디어는 오프더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주제만에 알맞는 차별화된 그런 답변을 선택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내용을 생각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체화 어떻게 시키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주제가요, 여러분. 만약에 운동 좋아해요? 운동은 좋은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장을 스트레스라는 거 많이 쓰시죠, 여러분. 템플릿으로도 많이 쓰고 보통 쉽게 떠올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쓰는 만만댕이가 스트레스 풀려서 좋아. 뭐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장, 운동하면 좋아. 왜냐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서포링을 해주셔야겠죠. 그냥 스트레스 풀린다라고 하면 너무 맥락이 허무맹랑하죠. 그러면 우리가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운동을 하면 약간 기분이 좀 전환돼. 아니면 뭐 러닝머신 같은 거 뛰고 있으면 걱정을 좀 잊을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그동안은 내가 막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좀 사라지거든. 아니면 스트레스로 생긴 근육, 어깨 같은 데 막 다모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로 생긴 근육 같은 것들이 좀 완화가 돼 운동을 하면 풀려.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운동 같은 걸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몸에. 뭐 이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포링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냥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서 풀리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 부분은 팩트라고도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요.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일반적인 진리나 사실 이런 것들을 돈 가지고 오시면 좀 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시 같은 걸로 사건이나 행위를 좀 더 접근해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들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작년에 내가 토플을 공부할 때 굉장히 우울했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그냥 운동했어 이것도 부족해요. 뭐 하루에 1시간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는 아침 7시마다 내가 동네 한 바퀴를 뛰었어 1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산책을 한 바퀴를 했어. 아니면 뭐 헬스장을 등록해서 하루에 1시간씩은 꼭 운동하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알려주시고 나서 그 결과가 우리 운동을 했더니만 주제와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결과가 반드시 나와주셔야겠죠.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긴장 같은 게 막 많이 완화가 되고 기분이 전환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풀렸어.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좋아. 이런 식으로 다시 주제와 우리 연결을 시킬 수 있게끔 사건이나 행위는 정리가 되셔야지 돼요. 이렇게 되면 좀 구체적이죠. 그냥 막연하게 운동하면 좋아. 그냥 좋아. 스트레스 풀려서 좋아. 스트레스 풀리면 좋잖아?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팩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인정할 만한 내용들도 덧붙이고 사건이나 행위로 예시를 들면서 상황 설명해주면서 머릿속에 그 상황이 그려지면서 오 그러네 매일 1시간 동안 운동했더니 스트레스 풀고 어깨 막 그 담 같은 게 막 풀려서 몸이 좋아졌다니까 그럴싸한데? 운동이 좋은가 보다 설득이 당해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에세이를 구체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자, 넘어가서요. 우리 질문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 파악하는 예시 하나만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여러분 대충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봐주셔야지 되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운동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자, 여기서 키워드 봐야겠죠? 운동. 요즘 젊은 사람. 필수. 무엇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뭐 이 정도 키워드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A, B 그룹 나왔어요. A 어떤 사람은요 혼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룹으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 당신은 어떤 걸 선호합니까? 아, prefer 문제 유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랑 B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떠올려 보셔야 되는 게요. 그냥 막무가내로 운동 좋아, 스트레스 풀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 젊은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풀려 이러면서 갑자기 하는 말이 나이가 들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맨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몸이 굳어.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뭐 스트레스 풀려 이렇게 말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 오프토픽일까요? 아닐까요? 오프토픽이죠. 왜요?
여기서 젊은 사람이라고 한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든 사람을 비유를 했죠. 아니죠. 그럼 틀린 거죠. 주제에서 벗어났고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웃터픽이에요. 자, 그럼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몇 살부터 몇 살 정도가 젊은 사람의 축에 속할까요? 이걸 꼭 너무 그렇게 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뭐 10대 아니면 20대 뭐 30대 정도까지 40대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6, 70, 80, 90대를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일반적인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한 6명 이상은 젊은 사람들이라 했을 땐 보통 한 10대, 20대, 30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통념 안에서 여러분들 접근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좀 정확하게 문제에서 준 거를 여러분들도 파악해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혼자 운동하는 거 생각해 볼까요? 뭐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스포츠로 하는 팀들이 더 익숙하고 많이 아시는데 혼자 운동하는 것도 어떤 게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겠죠. 예를 들면 조깅, 산책,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혼자 하는 운동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팀으로 할 수 있는 뭐 농구나 축구 이런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만약에 혼자 운동하는 게 좋아라고 했으면 조깅, 산책, 달리기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자, 그룹으로 하는 운동은 뭐 많죠. 우리 축구나 농구나 뭐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팀으로 이런 식으로 혼자 하는 운동과 그룹으로 하는 운동 키워드별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주셔야지 돼요. 두루뭉실하게 템플릿 같은 거 어디서 살짝 봤던 거를 가지고 끼워 맞추는 것도 좋아요. 템플릿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끼워 맞추고 어느 정도 그 에세이 쓰실 때 시험장에서 활용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건 맞는데요. 그 템플릿을 정확하게 이 주제랑 파악을 하셔서 약간씩 수정해야 될 부분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야 되는 단어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지 센스 있게 그 정도는 수고스럽지만 해주셔야지 그 정도는 에세이가 고득점이 나오는 거지 너무 터무니없이 주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외운 걸 통으로 갖다가 한 글자도 안 바꾸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쓰시는 거는 조금 우리가 고득점까지 나오기는 어렵겠죠. 뭐 어느 정도 점수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통으로 갖다 쓰셔도 하지만 우리가 좀 고득점을 바란다 하실 경우에는 이 정도 노력과 센스는 좀 발휘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있어요.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아까 그런 키워드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셨지만 혼자와 그룹으로 지금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선호하는지 A랑 B가 나뉘었죠. 이럴 경우에 혼자랑 그룹의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셔야지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스트레스 풀려 운동하면 기분 전환도 돼. 건강도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하는 게 좋아.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가 끝났어요. 처음엔 잘 가다가. 그러면 얘도 어때요? 오프 토픽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 스트레스 풀리는 거는 혼자일 때도 운동할 때도 스트레스 풀 수 있고요. 그룹으로 운동할 때도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면요. A라는 거와 B라는 거에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A가 좋아, B가 좋아.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더 좋은지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를 물어봤다면 A보다 B가 더 좋은 이유 아니면 거꾸로 B보다 A가 더 좋은 이유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지 A나 B나 둘 다 아무 데나 갖다 써도 들어맞을 법한 내용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별성을 생각을 해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룹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다 쳐볼게요. 나는 B라는 거를 선택할 거야 라고 에세이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예를 들면 팀으로 했을 경우에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사교성이 길러지고 외롭지가 않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룹으로 했을 때 좋은 점들 혼자서는 이런 거 못 느끼죠. 혼자 하는데 혼자 달리기 하는 친구를 사귄다? 약간 조금 뭐 어떻게 이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팀으로 운동했을 때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A랑 B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둘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써주시면 고득점이 가능하다. 너무 두루뭉실하게 A도 B도 어디다 써도 다 들어맞을 법한 내용보다는 그 내용 심지어 스트레스라고 할지라도 좀 더 차별화되게 내용을 꾸려 나가주시는 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오프더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위도 항상 들어달라고 했었어요.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위, 예시 같은 경우에 우리 만약에 그룹으로 선택한 B로 계속 가볼게요. 예시를. 그러면 운동 클럽 같은 거. 이게 템플릿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예시를 계속 매번 새로운 걸 쓰시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틀 안에서 조금씩만 토픽에 따라서 내용 바꿔주시면 쓸 수 있게끔 제가 형식을 드릴 건데 우리가 친구들 사귀거나 그룹으로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쓸 수 있는 예시로는 운동 클럽, 어떤 취미 클럽, 뭐 여러 사람이랑 같이 동아리죠.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함께 운동 아니면 함께 취미생활, 함께 여행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사교성도 길러져. 이런 단어들과 문장을 제가 템플릿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때그때 새롭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쨌든 사건을 그냥 툭 하고 던지고 거기에 대한 문장 몇 글자를 끄적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화되면서 점점 계속적으로 역삼각형, 결국에는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끝낸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에세이 항상 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몇 가지 어부터 회피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택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 주제가 운동 좋을까? Do you agree or disagree?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운동이 좋아. 찬성이 반대라고 하면요. 운동 좋아. 찬성이야. 라고 했으면 뭐 스트레스도 풀려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아까 같이 운동 동아리에 들면 사회성도 기를 수 있죠. 사람들이랑 사귀면서 뭐 책임감도 기를 수가 있고요. 건강 이런 것들 좋아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운동 좋아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선택지가 운동이 좋을까, 책이 좋을까? 뭐 취미 활동으로 여러분들은 운동이 더 좋다고 생각해, 책이 더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스트레스 풀기 이런 거는 어때요? 운동도 스트레스 풀 수 있고 책을 읽어도 스트레스 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좀 더 운동만 운동을 하면 어때요? 운동 안에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뛰니까 혈액순환 같은 게 잘 되고 땀이 좀 잘 배출되고 이러면서 건강이 더 좋아져. 아니면 뭐 폐활량이 늘어나 이런 그런 운동에 좀 더 적합한. 책은 아무래도 앉아서 보는 거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A랑 B의 차별화된 내용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만약에 A, B, C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심지어 운동, 책, TV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 이런 걸 떠나서 이번에는 나는 똑똑해진다 라는 얘기를 써본다 해볼게요. 인포메이션을 얻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책이나 TV 둘 다 가능하죠. 책도 인포메이션을 얻고 TV도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운동에 비해서는 이 두 개로 선택지가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스트레스 풀린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해졌고 좀 더 차별화되긴 했지만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해 주신 브레인스토밍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처음에 터플을 공부하시고 라이팅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런 워밍업 머리를 이제 막 생각을 끄집어내고 논리적으로 쓰는 그런 연습들이 돼주셔야지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 연습이 되시고 나면요. 그 안에서 활용해서 돌려서 쓰는 연습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만 조금 고생스럽고 정말 막 답답하고 이러지만 참고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표현들 배워보고 카테고리별로 템플릿도 많이 접해보면서 기출문제 접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면 그런 날이 언젠간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과 책 우리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 한번 볼게요. 운동이 좋아라고 선택을 했어요. A라는 친구는요. 그러면서 이후로 주장은 스트레스가 풀려라고 스트레스라는 주장 템플릿을 써봤네요. 자,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이유는 운동하면 기분 전환이 되고 걱정을 잊게 해줘. 긴장이 완화돼. 굉장히 좋지. 운동 좋아 라고 했어요. 자, B라는 사람의 주장도 한번 볼게요. B도 운동이 좋아라고 선택은 했고요. 이번에는요.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은 똑같지만 서포링하는 부분을 좀 다르겠네요. 볼게요. 몸을 막 움직여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몸이 막 따뜻해져.
그리고 혈액순환이 굉장히 뭐 잘 돼. 뭐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그래서 뭉친 근육 같은 것들을 풀어줘. 이완이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A랑 B 둘 중에 여러분은 만약 examiner가 돼서 에세이 점수를 준다면 누구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싶어요? 당연히 B가 되겠죠. 그죠? 왜요? 책에서는 할 수 없는, 책과는 정말 비교가, 그 책에는 접할 뭐라 해야 되죠? 응용이 불가능한 그런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썼잖아요. 그죠? 책보다 확실히 책은 몸을 움직이진 않죠. 땀이 따뜻해지지도 않겠죠, 당연히. 뭉친 근육이 막 풀어져요? 책 보고 있으면 앉아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A라는 그런 두루뭉실하게 기분 전환이 돼, 걱정을 잊게 해줘, 긴장이 완화돼. 틀린 건 아니지만 점수면에서 당연히 B가 훨씬 더 고득점이 가능하고 훨씬 더 에세이가 논리적이고 내용도 탄탄하고 디테일하고 컨텐츠면이 풍부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examiner가 됐을 때도 좋은 에세이와 좋지 않은 조금 부실한 에세이를 구분해내는 능력을 길러주셔야지만 내가 내 에세이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바로 에세이 쓸 거야. 나는 무조건 쓸 거야. 많이 써야지만 좋아. 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막 서론부터 쓰고 바디 막 쓰고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뭐 언젠간 늘긴 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어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왜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점수를 잘 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방향을 지금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서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단기간에 토플도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일단 오리엔테이션 맛보기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템플릿도 볼 거고 서론 부분 쓰는 연습, 본론 쓰는 연습, 결론 쓰는 연습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바디를 채워나가는 연습과 풀 에세이를 시간 안에 쓰는 연습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잘 준비가 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